안녕하세요. 신필님의 신감독입니다. 오늘은 신상옥 감독님의 이제 납북 이후에 또 이제 북한에서 좀 활동하신 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그건 좀 나중에 하고, 탈출 과정과, 미국에서 생활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번 주에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에 다녀왔어요. 거기는 이제 영화제 개념이 아니고 부산 시민과 사하고 구민들하고 영화인과 또 그 가수들과의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이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호응도 좋고, 또 굳이 영화제보다 그런 지역마다 그런 축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신상옥 감독님이 이제 북한에서 8년간, 거의 9년 가까이죠. 9년 가까이 계셨고, 영화를 만든 기간은 한 2년 6개월에서 3년입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이 직접 감독한 것도 있고, 또 북한의 영화 감독들을 데리고 영화를 만들면서 지도한 작품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이제 그 신임을 많이 받았죠. 해외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고, 또 북한에서 그 흥행도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금이죠. 조금, 관심이 좀 느슨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탈출 방법을 모색하시다가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제 영화 미팅이 있어서, 같이 가게 되죠. 항상 이제, 신상옥, 최은희 두 분은 북한에서 외국 나갈 때는 김정일이 뭐 승낙은 흔쾌히 해주지만, 감시원들이 한 서너 명씩 따라 붙어가지고 항상 밀착,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시원을 데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셨는데, 그때 김정일이 매달인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영화 제작하는데 사용하라고, 300만 불씩 신상옥 감독님이 운영하는 이제 북한의 신필름에 돈을 입금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신상옥 감독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뭐 수표에 사인을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백지 수표에다 사인을 미리 막 해놓습니다. 그래 놓고선 돈이 필요하면은 이제 거기다 액수만 써서 돈 찾아오라고 이제 직원들을 시키곤 했기 때문에, 신상옥 감독님의 사인이 들어간 수표들이 여러 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탈출을 결심하시고 나니까, 마침 그때 300만 불이 입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은행에 가서 사인을 바꿉니다. 신상옥 감독님이. 기존에 하던 사인에서 뭐라고 핑계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핑계에 대해서 사인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인한 수표들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탈출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탈출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국제 재판소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국제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하는 와중에서 신상옥 감독님이 북한 사람들한테 딜을 합니다. 신변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돌려주겠다. 그쪽에서는 뭐 알았다 그러지 뭐 너희들 죽일 거야 하는 못하니 안 하니까 알았다 해가지고 300만 불을 돌려주죠. 세간에서는 신상옥 감독이 탈출할 때 300만 불 갖고 나와가지고 뭐 엄청 뭐 부자다 뭐 이런 말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확실하게 돌려줬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제 오셨을 때 감시원이 3명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기자죠. 잘 아는 기자입니다. 일본 기자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탈출하는 날, 연락을 해서, 호텔 정문에 택시를 한 대 세워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자가 택시 타고 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죠. 호텔로. 그래서 호텔에 저 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신상옥 감독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오면은, 그때 호텔이, 신상옥 감독 룸이 여기 있었으면 맞은편 대각선으로 북한 감시원들이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있대요. 항상 입출입을 보기 위해서 신상옥 감독이 나가면 따라 나가야 되니까
요만큼 열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신상옥, 최은희 두 분이 나갈 스케줄이 없으니까 좀 느슨하게 거기서 뭐 카드인가 뭘 치면서 뭐 담배 연기가 자욱했대요, 호텔 그 룸 안에.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요행이 호텔 복도를 이제 빠져나왔죠. 나오자마자 달려가서 택시 타고 그 일본 기자한테는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냥 따닥딱 타고 그냥 미국 대사관으로 갑시다 하고 갔죠. 근데 이 감시원들이 아무리 뭐 지네끼리 놀고 있어도 항상 그 신상옥, 최은희 두 분의 방을 체크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챘대요. 방에 안 계시니까 뛰어나와가지고 그들도 택시 타고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허리우드 영화에 보면 추격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두 분 운전기사가 운전을 잘했나 봐요. 잘 따돌려서 미국 대사관 앞에 차를 세웁니다. 근데 그날 그 대사관 정문 앞에 차를 못 세우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50여 미터 정도 그 전방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뛰어가는데 그 자서전에 보면 이제 어머니가 나는 분명히 뛰고 있는데 발걸음은 슬로우 모션인 것처럼 왜 이렇게 느린지 그 한 발짝 한 발자국이 너무 긴장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데 그 보통 대사관 같은 관공서 건물 보시면 아시죠? 차 들어가는 큰 문이 있고 옆에 이제 사람 들어가는 요만한 작은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글로 들어가는데 보통은 레이디 퍼스트 어머니 먼저 가고 신상옥 감독이 들어가시는데 보통의 매너인데 워낙 다급하니까 신상옥 감독님도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고 어머니도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물에 두 분이 낑기셨대요.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미국 사시면서 부부싸움 하실 때마다 어머니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자기 먼저 살라고 말이야 와이프를 버리고 말이야 먼저 들어가려고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들어가서 북한에서 탈출한 신상옥, 최은희 영화인이다 얘기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뭐 깜빡 졸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뭐 온몸이 떨리고 하면서도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니까 약간 이제 졸리기도 하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이 열리면서 미국 사람이 나오면서 빨간 장미를 어머니한테 한 송이 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이 Welcome to West.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면서 이제 살았다, 이제 탈출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오스트리아 빈의 그 미국 대사관에서 독일로 가셔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가셨죠. 가서 이제 CIA 조사를 받고 김정일에 대한 자료 또 알고 있는 정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제일 결정적인 게 김정일과의 녹음 테이프죠. 그때만 하더라도 김정일은 그 김일성 뒤에서 그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김정일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 서방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가 굉장히 귀한 자료였고 거기에 이제 북한의 실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신상옥, 최은희를 김정일이가 납치했다라는 육성 녹음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제 북한 탈출했다고 하니까 한국으로 와라.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으로 와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신상옥 감독이 그걸 거절하죠. 거절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북한에서 김정일이라고 워낙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남한에서 활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남한에 가면은 이게 또 좀 신변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걱정도 있었고요. 그 두 번째는 그 당시 한국 정치 상황입니다. 막 그 민주화 운동으로 데모도 심하고 막 이런 때였기 때문에 자칫
그 시기에 한국에 가면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할까봐 그거에 대한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 요구사항이 나는 방공에 대한 연설을 하러 지방을 돌아다니거나 TV에 출연하지 않겠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는 신상옥 최은희가 북한 탈출해서 한국 오면은 완전 호재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좀 강의도 하고 하면서 좀 선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난감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건을 해서 신상옥 감독이 뭐 남한 정부에다가 나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도움으로 엄청난 스케일의 영화를 많이 찍었다. 그래서 내가 남한으로 가면 내가 죽을 때까지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자본을 보장해달라.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아무리 그 당시가 북한의 대한민국이 군사정권 뭐 독재라고 해도 그래도 뭐 자유민주주의나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한 국가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뭐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그걸 거절하고 그때 전두환 정권에서 딜이 왔던 게 마침 새로운 방송국을 하나 허가를 내주려고 한다. 그게 지금의 SBS입니다. 근데 그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분을 줄 테니 들어와라. 그럼 그 지분을 가지고 너는 뭐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딜이 들어왔나 봐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방송국을 통으로 주겠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지분을 주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신 그 강원영 목사님을 통해서 딜이 왔었는데 신상옥 감독님은 그건 무슨 소리냐. 나는 영화만 했던 사람이지 방송은 모르고 또 난 지분 같은 것만 가지고 있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지분을 가지면 나도 그거 경영에 참여를 해야지 나는 뭐 그런 건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죠. 아버지 그거 받으셨어야죠. 그거 받았으면 저 다시 부잣집 받아야 되는 건데 뭐 이제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행을 포기하시고 미국에서 사는데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CIA 친구들한테 보호를 받는 거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아놀드 스와츠제네거가 나온 이레이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분을 보호해주는 거, 신변 보호. 그게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뭐 이름 바꾸고 그 사람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동네에 가서 살게 하는 게 그게 신변 보호인데 딱 그거더라고요. 그게 진짜더라고요. 신상옥 최은희 두 분은 한국인이 없는 시골에서 일본 이름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일본인 행세를 하셨어요. 일본인 행세가 가능한 게 두 분은 뭐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이니까 일어를 뭐 너무 잘하시니까 일본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제가 미국을 갑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저희 남동생하고 여동생하고. 근데 우리도 일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일본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일본말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영어를 배우러 학교를 갔는데 일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난처하고 난감하고 하니까 결국은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집에서 영어 과외를 했죠. 근데 영어 과외를 하면 늘지가 않아요. 학교에 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지들지 집에서 선생님하고 뭐 I'm a boy 뭐 유아록을 해봐야 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서 자랐다. 그리고 학교를 이제 영어 학교를 좀 다니기 시작했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이제 면허도 따고 영주권도 따고 이제 그러고 부모님하고 이제 살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게 신변보호를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고 특히 신상옥 감독님은 영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화를 하면은 신분이 노출되니까 그냥 살아라. 물론 이제 CIA에서 주는 연금이 있죠. 그 연금으로 그냥 살아라 그러는데 그 영화 없이 못 사는 양반이니까 나중에 그 신변 보호를 포기하십니다. 그걸 포기하시고 징기스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본 제작자들하고 좀 접촉을 했는데 그 당시 일본 부동산 재벌이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한 2천만 불을 투자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이제 300만 불을 줬는데 그때부터
일본이 경제가 그 버블 경제가 이제 시작되면서 부동산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돈이 입금이 안 되고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신상욱 감독님은 아 그래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뭐 좀 조그만 거라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계약금 들어온 300만 불 가지고 어린이 영화 3 닌자스를 제작합니다. 첫 1편은 감독을 하신 게 아니고 제작만 하셨어요. 근데 이게 흥행해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해 그 최저 예산으로 최고 흥행을 기록한 작품 1등에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저예산 영화들은 사실 그 메이저 배급사에서 배급을 안 해주는데 이례적으로 디즈니에서 배급을 해줘가지고 미국 전국 개봉을 했죠. 그래서 뭐 꽤 많은 흥행 수익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작품은 그 디즈니에서 제작비를 받아서 시리즈물로 한 5편까지 만들었지만은 3편까지만 이제 신상욱 감독님이 관여를 했고 4편, 5편은 그냥 그 뭐예요 제목을 빌려주는 로얄티 그걸 받고 그게 5편까지 제작이 됐죠. 그래서 3 닌자스 1편은 신상욱 감독이 제작한 거고 2편은 제작도 하시고 감독도 하셨고 또 3편은 또 제작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흥행해서 좀 수익이 오르고 돈이 좀 생겼는데 그런 와중에 일본의 그 징기스칸의 돈을 투자하기로 한 부동산 재벌이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그 거품 경제로 해가지고 뭐 아주 뭐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좀 어렵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약금으로 준 300만 불을 좀 달라. 미안하다, 투자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300만 불을 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만든 게 그 몇 번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만든 불가사리라는 영화를 허리우드에서 허리우드용 어린이 영화로 리메이크를 하죠. 그래서 그 불가사리가 철을 먹고 막 이러는 이야기고 막 성벽 부시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극장 개봉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뭐 주라기 공원 같은 뭐 어마무시한 공룡 영화들이 미국 전국을 강타하는데 이게 뭐 CG도 별로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배급사가 나타나질 않아서 극장 개봉을 못하고 바로 비디오로 풀리죠. 세계 시장에서도 팔리지가 않아서 그 갈가메스라는 작품으로 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재개하시려고 작품을 이제 준비하다가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만화가 이현세 씨의 원작이 있습니다. 비밀의 화원이라고. 그 작품을 원작을 이제 구입하셔서 미국에서 가드너라는 작품으로 영화를 만들었죠. 근데 그거는 갈가메스보다 더 끔찍한 흥행 참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디오도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풀리긴 풀렸지만, 그러니까 갈가메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비디오 쪽에서 좀 수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만들었지만 가드너는 뭐 거의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작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드너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아버님하고 좀 싸워가지고 안 보던 시대라서 가드너는 못 봤어요. 그리고 뭐 비디오도 구입을 할 수 없었고 저는 그래서 닌자 시리즈하고 갈가메스만 보고 갈가메스는 제가 이제 작품에 참여를 했고 로마니아에서 한 3개월간 촬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이 그 영화를 만드시면서 이제 그렇게 한 1년, 2년 지났는데 한국에서는 자꾸 러브콜이 오고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실 결심을 굳히게 되죠. 이제 그때가 이제 상황이 허리우드 영화로 3 닌자로 흥행은 성공하고 했지만은 그 다음 작품서부터 계속 좀 흥행이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신상욱 감독님은 그 허리우드에서 영화 찍으실 때마다 내가 영어만 조금만 더 잘하면 날아다닐 텐데 하시면서 그 언어 장벽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어요. 영어를 아주 못하시는 분도 아닌데 답답하시죠. 표현하고 싶은 걸 디테일하게 표현을 못하니까 많이 답답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영화,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그리움, 향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 영광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으로 향하죠. 그러면서 한국 정부하고의 어떤 딜도 안 하고 들어가십니다. 어떤 뭘 보장해 주는 것도 없고, 무슨 보상을 받는 것도 없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안기부에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좀 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살면서 그 영화를 못 하실 때 너무 답답해 하셨어요. 그냥 영화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냥 집만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하시고, 정말 막, 답답해 하시고, 그러다가 영화사를 차리고 허리우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생기가 도르셨고, 그래서 어린이 영화, 아동용 영화, 쓰리 닌자로 돈을 벌었을 때 정말, 성인 영화로 좋은 걸 하고 싶은데 선뜻 못 하신 이유가, 그 신상옥 감독님은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서를 잘 모르니까, 어떤 작품을 기획을 해야지 이게 관객들한테 먹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서질 않으시니까 그 어른 영화를 손을 대기를 굉장히 좀 조금 두려워하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애들 영화로 잘 됐을 때 신상옥 감독님은 미국에서 사실은 그 고려장이라는 영화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고려장 뭐 웬만한 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기 엄마나 아버지를 갖다 버리는 얘기인데, 미국에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사는데 어머니가 치매 현상이 오니까는 눈물을 머금고 숲속에 갖다 버린다. 그 사람이 그 미국에 혼자 살고 있는 미국 남자 노인을 만나서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의 문화나 이야기나 어떤 교감을 느낀다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시나리오가 완성이 돼 있었고, 징기스칸은 뭐 워낙 그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도 못 내지만, 그런 고려장도 하시려고 책 쓰셨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그 60년대, 50년대, 60년대 만든 꿈이란 영화가, 이광수 원작의 꿈이란 영화를 2번 만드셨거든요. 이거를 또 미국에서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거는 좀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이 꿈은 미국 허리우드에서도 먹힐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그것도 뭐 기획 단계에서 엎어지고 하면서 이제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잠깐 사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남동생, 여동생이, 우리 평생의 가족, 뭐, 가정이는 뭐 이런 거를 꾸미고 살아간 꼭 몇 년 안 되는 기간이 한 8년, 9년 살았는데, 거기다 또 이제 아버지 영화 하시기 전, 그 한 3, 4년, 그때는 진짜 평범한 가족이었죠. 어머니는 하루 3끼를 준비하시고, 아버지는 저희 집 뒷마당이 연못이었거든요. 저수지였거든요. 아버지하고 동생들하고는 보트도 타고 낚시도 하고, 그리고 차 타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식사도 외식도 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서 그래도 살았던 그 유일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한국에서의 생활이나 아니면 이제 북한에서의 생활이나 좀 선정을 해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이거 직접 출연하다 보니까 너무 버벅거리고 얼굴도 좀 비호감인가 봐요. 그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구독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비호감이라도 좀 잘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뭐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계속 시청해 주세요. 점점 나아질 겁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